네, 반갑습니다. 추석이지만, 시간이 좀 있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저번에 이제 4대 교린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 정치사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조선사를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사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붕당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붕당이 변질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선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좀 고민 중인데, 최대한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훈구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훈구라고 하는 애들은 이때 이 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공훈, 훈장, 이렇게 훈장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공적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훈구라고 하는 거는 공신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선에는 꽤나 많은 공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국할 때 건국공신도 있었고요. 1, 2차 왕자의 난 할 때,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공신 세력도 있었고, 또 이제, 훈구 세력할 때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세조가 집권할 때, 어,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줬던, 그런 세력들을 이제 보통 이제, 훈구 세력, 공신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훈구들과 사림을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훈구들은 좀, 어, 당시 이제 조선 초기부터 쭉 이제 이 조선이라고 한 나라를, 되게 체제를 갖춰가는 그런 초기였기 때문에, 중앙 집권하고, 그리고 부국강병, 이런 걸 되게 이제 추구하는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15세기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좀 주도했던, 세력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되게 오픈된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오픈됐냐면 살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대체적으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다른 이제 어,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열려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훈구들은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물에 되게 열려 있던 이런 게 훈구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훈구들이 결국은 초기에 이렇게 집권을 다 하고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권력도 많이 갖고 있고 경제력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이제 주도적인 특권층이다 보니까 많은 뭐 부정부패와 비리들 뭐 문제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살인 세력이었고 그래서 요 살림은 사실 출발부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훈구는 건국할 때부터 참여했던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사대부 그 신진 사대부들 중에서도 이제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급진 계합, 급진 이제 급진파 사대부 여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훈구라면 살림은 건국을 반대하고 그냥 난 이제 조선이란 나라에 참여 안 할 거야 라고 이제 지방이 다 내려갔었던 그런 건국을 반대했던 홍건파 사대부의 학풍을 계승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다 내려갔기 때문에 향천 중심의 정치, 뭐 왕도 정치 이런 걸 이제 추구했던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인들은 지방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이 성종이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을 등용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사실 훈구가 이미 주요 이제 기관들은 다 요직들은 다 차지하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언론 3사 이런 데 이제 처음에 등용이 돼서 언론기관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이제 훈구 세력을 막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처음 이제 살인의 전개 진출입니다. 음. 자,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거는 홍구가 원래부터 쭉 정권을 잡고 있고 센 애들이에요. 근데 계속 살인들이 자기들을 막 비판해요. 홍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훈구가 산인들에게 대대적인 공격을 한 사건을 사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인의 화라고 해서 사화라고 부르고, 사화는 사실 뭐, 역대 뭐 꽤나 많이 여러 번 이제 사화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우리는 딱 네 가지, 그래서 4대 사화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화를 이해할 때는 어느 왕 때, 그리고 어떤 점이 원인이 돼서 사화가 이루어졌는지 잘 연결해서 기억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사화 이 이름 자체가 순서나 이런 것들도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왕 때 어느 사건이 어느 원인인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좀 섞여서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를 막 그렇게 섞어서 내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정확히 딱딱딱 언제 누구 왕 때 어느 원인으로 이렇게 딱딱딱 기억을 해줘야 아주 헷갈리지 않고 좋을 겁니다. 그래서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봐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대 사화 중에 이 두 번의 사화를 무려 연산군 때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산군이 폭군이다 이제 이렇게 불리게 된 게 이런 이유거든요. 사실 이제 성종 때까지는 세력 균형을 그래도 성종이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연산군 때 되면서 이제 간신들이 이제 훈구들이 딱 살인에 대해서 막 이제 비판 이제 보복을 하는 경우가 생겨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오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무오사화는 당연히 뭐 연산군 때고요. 그리고 원인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조의제문 내용은 책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체를 제가 소개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조의제문의 내용이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뭐 비판했다. 이제 사실 그런 내용 아니거든요. 항우가 이제 초나라 의제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이제 왕위를 차지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이제 적은 비판한 내용인데 그걸 이제 세조랑 단종이랑 이렇게 엮어서 이제 훈구가 살인이 쓴 거거든요. 김종직이 살인이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아주 잘 이용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걸 듣고 연산군이 뭐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김정직을 비롯한 살인들을 대거 숙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무오사화라고 보면 되고 갑자사는 더 처절했어요. 갑자사는 사실 음, 그냥 원인만 딱 얘기하면 패비윤씨 사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패비윤씨는 연산군의 생모입니다. 근데 연산군의 생모가 그러니까 성종의 이제 성종의 비였는데 이 사람이 시기나 질투 뭐 이런 게 좀 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성종이랑 트러블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종이랑 부부싸움을 했겠죠. 그러다가 성종의 얼굴을 이렇게 핥히는 일부러 핥혔는지 뭐 몸싸움 하다가 뜯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용한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종이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민간인으로 폐비시켜서 민간인으로 민가에다가 그냥 쫓아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약을 내려서 결국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폐비윤씨 사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연산군은 자기 생모의 일이었지만 모르고 자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분노해가지고 요때 이제 패비인시 사사 사건에 가담된 인물들을 전부 잡아다가 다 숙청을 한 사건이 갑자사입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살인뿐만이 아니고 홍구도 굉장히 많이 가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연산군은 이 편 내 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싹싹싹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사와 이런 거에다가 연산군이 뭐 흥청이니 뭐 이러면서 전국에 막 처녀 데려다가 막 아주 문란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중종반정으로 팽이가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중종 때 다시 살인이 재등용됐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름 멋있죠? 거꾸로 해도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개혁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이건 이제 중종이 되게 중용하면서 조광조를 통해서 개혁을 막 추진했던 것인데, 조광조의 개혁을 잠시 보면, 일단 현량과라고 하는 걸 실시했습니다.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청거제예요. 그러니까 출천에 의한 인재 등용인데, 그래서 산임 세력을 대거 등용, 하게 된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살인의 좀 성향을 좀 알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도교 이제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서라고 하는 기관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리학 외에는 좀 약간 이단시하는, 사이비로 보는, 이제 이런 성향이 좀 나타난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위훈 삭제라고, 위훈. 위는 거짓할 때 위예요. 그래서 우리 뭐, 위조직할 때 그 위. 그래서 위훈 하면 가짜 훈장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가짜 훈장을 갖고 있는 공신들을 다 찾아내서 그걸 다 밝혀내겠다. 그래서 박탈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 뭐 사실 뭐, 아이, 나뭐 떳떳한 공신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도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아닌 애들은 굉장히 또 불안했겠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도 사실, 미운 삭제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그리고 딱 칼날이 향하는 딱 타겟이 바로 딱 공신들, 훈구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훈구 세력들이 굉장히 반발한 거죠. 씨, 우리를 타겟으로 삼아? 그래서 이제 중종이랑 조광조랑 이간질을 막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이 개혁 정책을 추진하던 조광조가 너무나도 좀 급진적이고 굉장히 좀, 개혁 정책이 좀 너무 강해요. 세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정도 사실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있던 차에 뭐 주초위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초위왕. 그러니까 주초를 한자를 합치면 조자가 돼요. 조씨가 왕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이간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낭설을 퍼뜨립니다. 유언비어를.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 있죠. 나뭇잎에다가 꿀 이제 주초위왕이라고 써서 그거 이제 애벌레가 막 갉아먹게 만들어가지고 나뭇잎에 갑자기 주초위왕이란 글자가 떴다 해서 막 중종이 동공지진해가지고 조씨 저기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하나 이러면서 이제 뭐 죽여 없애버렸다는 이런 이제 설화가 있는 건데 그런 썰 이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기묘사화예요. 그래서 조광조를 비롯한 또 살인들을 다시 대거 숙청을 했던 게 이제 기묘사화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명종 때, 어, 이제, 어, 일사사화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요거는 사실, 왕실 외척 간의 정치적인 대립이라고 보는 게 훨씬 메인이고, 근데 여기에 약간 곁다리로, 살인들이 되게 대거 좀 참여가 됐기 때문에, 살인의 사화로 이제 포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된 이제 메인 이유는 사실 왕실 간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외척 간의 대립이었어요. 당시 이제 우리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연산군 중종 임명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이제 인종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요 사람이 사실 참 불쌍해요. 그래서 중종의 두 아들이에요. 인종과 명종은. 그래서 둘 이복 형제인데, 인종이 이제 원래, 원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왕세자가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명종은 그냥 이복 동생이라서 사실 뭐 왕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 인종과 이 명종은 이 왕이 되기 전에 둘 다, 이, 이 둘 사이를 이제, 외척이 조금 달랐는데 둘 다 윤 씨였어요. 그래서 이게 소윤, 대윤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이제 누가 왕이 될 거냐 하고 막 서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소윤과 대윤으로 막 나눠서 막 싸우다가 근데 처음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원자였던 인종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 반대파에 대해서 굉장히 보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으면 사실 요 을사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인종이 조선 역대 가장 재기간이 짧은 왕이에요. 뭐 한 9개월 정도 됩니다. 9개월. 그래서 반대파를 9개월 동안 막 억압을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종이 왕이 되면서
반대파였던 애들이 갑자기 정권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역으로 완전히 보복을 하게 되면서 일사사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 사실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나 되게 문제가 많았대요.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하층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많았고 그들 중에 이제 잘 알고 있는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는 게 바로 명종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사회가 어지러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훈구들한테 이제 살인들이 대거 이제 네 번의 사흘을 거치면서 다시 이제 중앙정계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그래서 살인들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 키울 때 이제 중요한 세력 기반 두 가지가 바로 서원과 향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서당에다가 사원이 합쳐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 그리고 제사가 합쳐진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제사 지내려고 만들어진 사당의 개념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제 유교나 그러니까 성리학 이런 데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제 성인들이 있잖아요. 공자, 맹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자,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순자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 처음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중종 때 만들어졌는데 요때 처음 모셨던 사람은 바로 성리학을 처음 고려에 소개했던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향.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모시려고 만든 사당이 이제 백운동서원. 지금의 이제 서수서원 영주에 가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해당이 되고 근데 요게 뭐 제사도 지내고 하면서 지방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하다가 여기서 후진 양성도 같이 하는 걸 제자들을 교육도 하게 되면서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겨났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교육도 같이 하고 이제 이런 이제 하나의 기간이 된 것이고 요게 이제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어디 서원 출신 학연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난 어디 서원 출신 누구의 제자야. 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살인이 정계에 이제 진출하게 됐을 때 서로 이제 끌어주게 되죠. 저 제자 쟤는 되게 능력 있는 애야 하면서 이제 되게 끌어주면서 살인이 결국 정계를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서원입니다. 그 다음 향약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향촌 자치 규약이에요. 그러니까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만든 규약, 규정이다, 뭐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전통적인 윤리가 있잖아요. 뭐 상부상조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런 윤리라든지 거기에 유교 윤리 이런 것들을 결합한 형태라고 보면 되고 사실 향약은 원래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그걸 이제 들어왔던 인물이 이제 조광조였고요. 이 조광조가 들여왔던 것을 사실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랑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에 맞게 아주 잘 만든 사람이 이황과 이이예요. 그래서 세계의 라이벌이죠. 이 사람들이 향액을 열심히 보급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풍속 교화도 하고 향촌 자치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규약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지방의 살인이니까 지방 살인들의 지위가 굉장히 강화되는데 큰 바탕이 됐던 게 이 향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살인들이 세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는 서원과 향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음. 자, 그렇게 하다가, 이 붕당은, 음, 붕당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붕당까지 하려면, 설명하려면 끝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어, 임명선이거든요? 그래서 명종 다음에 선조 때, 이제 사림이 완전히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사림 시대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살인이 결국 자기들끼리 또 분화가 되면서 분당이 형성되었다. 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기 바랍니다.